안녕하세요. 미용인 공부에서 부자 되자 미공부입니다. 자, 이제 지금 25번째네요. 1회 때부터 24회까지 잘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배우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공부를 통해서 몰랐던 걸 알아가는 그 과정에서의 그 희열감, 뭐 성취감, 이런 것이 엔돌핀의 1000배의 다이돌핀을 이렇게 많이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 건강해진다는 의미인데, 배우면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평소에 알고 싶었던 것들을 알아가시면서 그런 건강도 챙기면서 그렇게 지내왔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이 시간 이후로 또 계속 건강을 위해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거의 순서예요. 순서여서 1회 때부터 쭉 들어오시면 이게 이제 계속 이해가 되시면서 뭐 반복해서 이렇게 듣거나 보시면 더 좋겠죠. 그러시면 충분히 5년 동안 2억을 모아 가실 수 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갑자기 5년 만에 2억 모을 수 있는 모아가는 방법은 없어요. 하루하루 한 개 한 개 배우면서 익혀가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쌓여서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의 계좌도 늘어날 겁니다. 그런 희망을 갖고 복리의 힘을 믿고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차의 주제는 고정 고객을 당연히 있어야 되고 닐릭인데, 제가 예전에 이렇게 디자이너분들 면접을 보다 보면 고정 고객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예전에 근무했던 미용실에서 본인의 고정 고객, 본인을 찾아주는, 본인한테 머리를 하는, 본인을 지명해서 예약도 하고 늘 본인한테만 머리 해주는 고객님이 한 달에 몇 명인지, 총 나를 찾아주시는, 나한테 머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총 몇 명인지 이거를 모르더라고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오시면 그냥 하고 예약 받고 머리 하고 한 달 매출 얼마 했네, 월급 받고. 이렇게 헤어 디자이너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매출해서 한 달 한 달 월급 받고 수수료 받고 벌어서 쓰면서 살 수 있는데, 거기까지라는 거지. 그렇게 살면 돼요. 내가 머리 할 수 있는 한. 더 이상의 발전, 더 이상의 성장,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정 고객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건지, 왜 고객 하는지. 근데 사실은 저 고객이라는 단어 자체가 고정 고객이에요. 이거 고정 고객이라는 의미도 쓴 게 잘 모르니까, 고객님의 의미를 모르니까. 고객님의 의미를 늘리면은 고정 고객이잖아요. 그 의미를 좀 배워서 더 우리가 목표 달성하는데 다가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미용을 하시던, 뭐 나중에 자영업을 하시던, 개인 사업을 하시던, 큰 사업을 하시던, 이 공식을 잊으시면 안 돼요. 매출은 고객수 곱하기 객단가. 이건 뭐 삼성이든 애플이든 우리 미용실이든
이 공식에서 벗어날 수는 없죠.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고객수 곱하기 객단가. 그리고 이 고객수가 뭐다? 고정 고객이다. 고정 고객이다. 그거를 이해하시는 순간, 거기에 집중하시는 순간 여러분은 5억 동안 2억을 충분히 모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고객님들이 여러분을, 헤어 디자이너를, 여러분의 매장을 다시 찾지 않는 이유, 어떤 이유에서 왔어, 한 번은 왔어, 뭐 인스타를 보고 왔던, 네이버를 보고 왔던, 집 앞에 오픈을 해서 왔던, 왔어. 근데 왜 다시 안 오실까요? 우리 미용업이 본질이 접대 얘기했잖아요. 한 번 오면 다시 오고 다시 오고 해서 고객이 쌓여서 망할 수 없는 사업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왜 안 올까? 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한 매장에서 한 3년 근무했으면 그동안 베팅받은 신규로 받은 고객이 몇 명일까? 저희 데이터로는요, 몇천 명이야, 몇천 명. 한 달에 뭐 100명을 받았다고 치면, 그래, 요즘에 신규 없으니까 50명만 받았다고 쳐도요. 그럼 1년이면 600명이에요, 600명. 그러면 2년 됐으면 몇 명이야? 1200명이야. 그럼 지금 여러분이, 고객님이 몇 명이라는 거지? 이거 단순하게 계산만 해봐도 이 답이 나오죠. 만약에 여러분한테 한 번 했던 손님들이 다음에 꼭 재방하시면 여러분이 원장이라면 고객님이 넘쳐나야 돼요. 매장에 몇천 명이 그냥 바글바글 해야 돼. 지금 1층 매장이면 2층 3층 올려야 돼. 응?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왜 우리 매장들은 그냥 고만고만하게 500명, 1000명, 뭐 1500명 이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될까? 정해진 거예요? 그게 법이야? 당연한 거야? 왜 그럴까냐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한번 했던 고객님들이 다시는 여러분을 찾지 않기 때문인데, 왜 그럴까? 일단, 뭐, 수도 없죠. 저희 매장도 마찬가지고, 수도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추려보면, 일단 뭐, 결근, 뭐, 휴직, 뭐, 휴가 등으로, 일단 예약이 안 돼요. 요즘에 네이버 예약을 많이 하시죠? 예약판을 다 막아놓기 때문에 예약이 안 됩니다. 예전에 뭐 전화로 하면은 안 돼요. 이런 얘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그냥 그 소리 들으면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안 오시는 거예요. 다른 분한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참 고객님들 심리가 한번 좀 삔또 상하면 거기 가고 싶지 않은 거야. 그 디자이너 가고 싶지 않은 거야. 요런 거. 자기계발 부족으로 변화 없는 스타일.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죠. 저번에 했던 대로 해드릴까요? 제일 편하죠.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컬러도 그냥 저번에 했던 거 메모 해놨으면 그대로 제조해서 그냥 도포만 인턴 시키면 되니까 너무나도 편하죠. 한두 번은 이게 되는데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재미가 없는 거지. 뭐 근데 그거를 꾸준히 원하시는 고객님도 당연히 있죠. 근데 이제 다시 찾지 않는 이유 봤을 때는 늘 하던 스타일. 그나마 저번에 했던 스타일하고 똑같이 해주면 그나마 괜찮은데 또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컬러도 이상하게 좀 다르게 나오고, 컬도 이상하게 다르게 나오고, 우리 미용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똑같이 나옵니까? 뭐 초코파이 찍어내듯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달라지는 스타일. 그런 것 때문에 고객님들이 다시 찾지 않게 되더라. 고객의 상황적 컨디션을 고려하지 못하는 둔화. 이제 고객님들한테 집중이 안 되니까 또 예전에 했던 고객님의 스타일, 고객님의 성향을 기억을 못하게 되니까 이게 바로바로 응변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객님이 시간이 없어 해. 그럼 딱 캐치해가지고 최대한 집중해서 빨리 해드려야 되고, 고객님이 뭐 딱 이런저런 거 불편한 게 딱 보여. 그럼 바로 처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예, 그런 거 이제 신경 쓰지 않는 둔함, 아니면 뭐 매너리즘, 늘 해왔으니까. 이 고객님은 이렇게 늘 해왔으니까. 근데 사람인데 다르죠. 예, 저번 달하고 이번 달 주머니 사정도 다를 수 있고, 또 남편하고 싸워서 왔을 수도 있고, 그죠? 뭐 자녀가 뭐 대학교 떨어져서 우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수많은 상황들이 바뀌어 갖고 오시는데,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캐치를 못하고 그냥 하던 대로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 여러분을 질책하자는 게 아니라, 예, 고객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예, 또 조사 내역을 보면, 예, 이런 것들 때문에 고객님들이 찾지 않더라라는 이유예요. 근데 요거 뭐 좀 해당되면 고치면 되지. 예, 내일부터 바꾸면 되죠. 성의 없는 습관성 빠른 시술 처리. 예, 마찬가지예요. 늘 해오던 거니까 우리는 빠바바바바박 되는데, 그게 이제 고객님 입장에서 성의 없게 보일 수 있다. 예. 뭐 금액 차이는 있겠죠. 객단가 차이는 있겠죠. 근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의 객단가는, 예, 객단가가 높을수록 고객님들한테 시간 할애를 많이 해야 되는데, 가격은 비싸졌는데 똑같아. 예. 빠른 거 좋죠. 신속한 건 좋은데 성의 없이 보인다는 거죠. 이왕이면 좀 더 한 번 더, 그죠? 가해질 한 번 더 해주고, 이왕이면 가해질을 또 한 번 더 해주고, 이런 처리, 이왕이면 한 번 더 가서 유화 상태 보고, 컬러 상태 보고, 이왕이면 이런 것들. 프로답지 못한 이미지, 이건 뭐겠어요? 여러분이 쓰는 뭐 언어, 단어, 여러분의 이미지, 여러분의 헤어, 뭐 손톱, 뭐 복장, 뭐 액세서리, 이미지 표현할 거 수도 없죠. 여러분의 뭐 메이크업 상태,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때 그 상황, 분위기에 맞게 여러분도 좀 갖고 오면서 좀 바꿔주기도 하고, 어필도 하고, 고객님들한테 뭐 재미도 드리고, 이런 이미지. 연예인이 뭐 한 번 입고 나온 옷을 또 입나요? 여러분이 연예인들 뭐 콘서트 하는데, 그죠? 그때 지역에 따라서, 그때 뭐 대학교냐, 뭐 지역 축제냐, 이런 거에 따라서, 예, 그 복장, 뭐, 그런 것도 프로그램 많이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프로라면, 우리 고객님들에 맞게.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제가 아는 하이퍼포머 원장님 같은 경우는 비 오는 날 입는 옷이 따로 있고, 월화수목금 옷이 따로 있고, 이렇게 본인 이미지 관리를 하더라. 이미지 관리를 못하면 고객님들이 다시 찾지 않더라. 개선하지 않는 고객 만족 불감증.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해오던 건데,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뭐 중화할 때, 뭐 샴푸할 때, 이동할 때, 커트할 때, 커트보 칠 때,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 매장도 마찬가지죠. 그냥 늘 하던 대로 한다는 거야. 근데 고객님들은 크게 어필을 안 해요. 괜히 이거 얘기해봐야 또 불편해질까봐 참고 마는데, 많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고객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좀 편하게 바꿔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목이 불편하면 뇌 커버를 한다거나, 요즘에 앞에 막 그저 머리카락 떨어지면 그 앞에 그 페이스 커버 좀 해드린다거나, 수많은 개선사항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그냥 늘 해왔으니까, 크게 뭐 불편한 거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고객님이 안 오진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통해서 그게 유지가 되니까 고객님들이 속된 말로 삔또가 상한다.
아유, 여기는 왜 이래? 매번 왔는데 이 디자인은 맨날 그 똑같아. 예. 아, 재미없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감정 기복에 의한 서비스 차이. 예. 우리 선생님들의 디자이너 분들의 감정. 예. 예. 우스갯소리로 저번에 작년인가요? 그런 얘기 많았죠. 주식 오른 날은 디자이너들이 기분이 좋고 아침에 주식 떨어지면 디자이너들은 우울하고 코인도 마찬가지였고.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아예 코인 못하게 그냥 강제로 못하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감정 기복에 의한 서비스 차이. 그리고 또 이런 거죠. 전에는 참 기분 좋게 해줘서 너무 좋아서 다시 왔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분위기가 다른 거야. 괜히 고객님 입장에서 자기 때문인 것 같고, 내가 저번에 정액권 안 해줘서 그런가? 연장 안 해줘서 그런가?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우리 원자님들 오너나 점장, 중간관리자, 점장도 마찬가지죠. 예, 점장님들도 업다운이 있어서 예, 기분 좋을 때, 안 좋을 때 직원들한테 표현하고 아침 조회 때 직원들한테 그냥 그래버리면 직원들도 좋을 수가 없죠. 그럼 그게 또 고객님들한테 내려가는 거죠. 예, 이해 가시죠? 왜 이렇게 지금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이 듣고 있나 모르겠지만 똑같다는 거죠. 남편이 아내한테 그냥 막 그렇게 기분 안 좋게 하면 와이프는 그게 어디로 가요? 예, 자식들한테 내려간다는 거죠. 그 스트레스를 자식들한테 풀게 된다는 거. 똑같다는 거죠. 점장님이나 오너가 디자이너들한테 그렇게 해버리면 디자이너들은 인턴한테 가고 그럼 디자이너 인턴이 다 안 좋죠. 그럼 그게 다 고객님한테 간다는 거. 이게 만연되면 고객님들한테 업다운이 돼서 이거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죠. 시술 시 잦은 자리 이동. 뭐 멘트는 하죠. 고객님 이런 여차여차해서 자리 이동하겠습니다. 또 샴푸하러 가면 당연히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막 파마 하다가 뭐 가지러 가고 고무줄 가지러 가고 로또 부족해서 가지러 가고 이런 거. 그러니까 사전 세팅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파마 말다가 그냥 가게 되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열처리 끝나고 샴푸하러 가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 말고 파마 말다 말고 고객님 죄송해요 그러고 로또 가지러 가고 이런 거. 그 염색약 모자라 가지고 다시 또 타러 가고 중간에 이런 상황들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이 되면 고객님 입장에서는 심리가 불안해지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끊겨버리니까 고객님 입장에서는 아 뭐지?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또 막 짜증나고 성격 급하신 분들은 좀 프로답지 못한 생각이 들죠. 뭐 떨어뜨리고 뭐 갑자기 뭐 가지러 가고 그런 것들. 강매라고 느낄 과다한 옵션. 고객님한테 필요한 거라면 충분히 이제 상담할 때 설명이 돼서 자연스럽게 제한이 되는 건데, 그쵸? 이해 가시죠? 예. 디자이너가 이제 본인 매출을 위해서 뭐 클리닝 시키려고 뭘 시키려고 그냥 어거지로. 본인이 느끼기에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본인 매출을 위해서 이제 어거지로 막 씌우려는 것들. 과다한 옵션. 이때 고객님들도 뭐 머리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 다 알고 오시는데 그게 이제 고객 입장에서 불편하게 되는 경우 다시는 여러분을 찾지 않더라. 첫 방문 시 공감대 형성 대화의 부족. 첫 배팅 받아서 첫 손님인데 그냥 머리만 하는 거야. 상담해서 뭐 커트면 커트, 뭐
칼라면 칼라. 그냥 하는 거야. 그럼 다시 올 이유가 없죠. 그죠? 그 정도 머리, 그 정도 시술은 다른 데 가서도 다 해주니까. 그 고객님이 우리 매장에 처음 온 거 아니잖아요. 다른 여러 매장들이 왔다가 우리 매장에 오신 걸 텐데, 똑같이 그냥 머리만 해주니까 다음에 또 올 이유가 없더라. 찐고객이 뭐냐면, 찐고객 먼저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게 뭐냐면, 찐고객. 최소한 나한테 3번 이상 찾아주면서 시술적으로 마음에 들고 그 지역에서 머리를 할 거면 여러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고객, 찐고객. 다음에 뭐 제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찐고객이 되려면 그 고객님하고 뭔가 사연이 있어야죠. 사연이. 그걸 만들어 가셔야죠. 예를 들면 여러분 고향이 여러분 고향이 한 5군데는 돼야지.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왜 우리 지역 고향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뭐라도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대화를 통해서 이끌어내서 고객님하고 공감대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을 다시 찾을 이유가 된다는 거죠. 이전 브랜드와 이전 디자이너와의 기술적 차이. 요즘 거의 막 잘해요. 다들 잘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떨 거라는 거지. 고객님이 여러분한테 왜 신규 고객으로 베팅을 받았겠어요. 우리 매장에 처음 온 거잖아. 그죠? 왜 왔겠냐고. 저번에 머리 안 했겠냐고. 그죠? 저번 다른 브랜드든 다른 디자이너한테 머리 했는데 뭔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분한테 처음 온 거야. 여러분 매장에. 맞죠? 그랬을 때 달라야 될 거 아니라는 거지. 저번 디자이너와 여러분의 이미지, 여러분 기술, 여러분의 서비스, 여러분의 멘트가 뭔가는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거나 그게 똑같거나 떨어지니까 여러분을 또 다시 찾지 않는다는 거라는 거지.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머리 하시면서 여러분의 PR, 제안력, 우리가 이제 차츰차츰 배워갈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없애가야지. 하나씩 지워가야지. 하나씩 지워가게 되면 이제 여러분을 안 찾을 이유가 없죠. 그죠? 여러분을 안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다 지어가면 고객님들이 여러분을 안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지명 고객이, 고정 고객이 늘어난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그 시간을 우리 미공부랑 같이 들으시면서 여러분 뭐 매장에서도 공부하시겠지만 틈틈이 요 유튜브 영상 통해서 공부하시면서 지어 나가면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고객님들은 우리 고객님들 미용실을 찾는 고객님들은 그죠? 비 오고 눈 오고 이런 궂은 날씨에 안 올 수 있어요. 저번처럼 비 그냥 강남 엄청 왔듯이 물난리 나면 안 올 수는 있어요. 그죠? 하지만 놀이동산은 못 가. 안 가. 그리고 다음날 다시 또 가기가 힘들어. 하지만 우리 미용실은 그때 비 그치고 물 다 이제 빠지면 머리 하러 올 수밖에 없어요. 오게 됩니다. 맞죠? 얼마나 편하고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머리 잘하고 깨끗하고 친절하고 요것만 잘하면 얼마나 우리는 진짜 편하고 쉬운 일입니까? 근데 왜 고객님들이 왜 안 오실까? 여러분한테 머리 한번 했는데 왜 다시는 안 오실까?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매장에 쥐가 나와서 저희 매장에 예전에 쥐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 1층 매장인데, 쥐가 나왔어, 쥐가. 어우. 여러분 매장이 그래서, 여러분 매장에 쥐가 나가지고, 고객님이 그 다음에 다시는 안 오던가요? 여러분 매장에, 그 못된 스텝 때문에, 어? 여러분 점장님이, 성깔이 더러워서 고객님이, 여러분한테 머리하고 안 오는 건가요? 여러분 헤어 디자이너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매장 때문에 안 와요? 스텝 때문에? 점장 때문에? 원장님이 그냥 노처녀 히스테리 때문에 고객님이 안 와요? 머리는 여러분이 했는데? 고객님들은 여러분 인턴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 고객님이 왜 안 오는지. 고객님이 안 오는 이유는 나 때문이다. 반대로 고객님이 다시 찾는 이유도 나 때문이다. 이걸 좀 기억하시고, 고객이 살롱을 찾지 않는 이유, 오로지 살롱과 디자이너의 서비스와 기술 문제입니다. 요걸 인정하시고 앞으로 함께 지명 고객을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미용인의 꿈을 응원합니다. 미공부는 여러분이 목표를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